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아마 어떤 분은 인정하기 싫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대한민국은 참으로 경쟁의 나라다, 이렇게 제가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대한민국뿐만이 아니죠, 그렇죠?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한민국이 됐건 일본이 됐건 중국이 됐건 어떤 나라가 됐든지 간에 인간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간에 벗어날 수가 없는 본성적인 굴레와도 같은 것이 바로 이 경쟁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모든 인간은 인간이면서 동시에 동물인 것이고, 모든 동물들은 본성적인 차원에서 자기 자신의 생존을 우선시한다라는 이기심이 내재가 되어 있죠. 바로 그 이기심이라는 게 뭡니까? 나를 위한다라는 거, 내 생존을 위한다라는 거, 그 내 생존을 위해서 행동한다라는 것은 남에게는 피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 친구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동할 것이고, 나도 마찬가지로 나를 위해서 행동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런 경쟁이라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는 본성적 차원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에서 벗어나겠다 라고 한다면 이기심이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존재하는 인간은 이기심이라는 감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고, 아니, 이기심이라고 하는 본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경쟁 그 자체가 인간의 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해버립니다. 이분들은 차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해버리죠. 결과의 공정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맞춰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결과를 얻어야 돼 라고 하는 미몽 속에 빠져가지고 경쟁이라는 것 자체를 마치 잘못된 것으로 묘사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경쟁, 차이라는 말을 뭐로 바꿔버리게 됩니까? 서열화, 이런 식의 용어로 바꿔 쓰게 되죠. 그리고 우리들도 서열화, 계층화, 이런 얘기를 딱 들어버리게 되면은 뭔가 좀 나쁜 것 같은 생각이 은연중에 듭니다. 이것이 저 사람들이 만들었던 프레임과 문화의 힘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이 계층은 사라져야 되는 것이다, 서열화는 나쁜 것이다, 경쟁이라는 건 나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어지다 보면은 그것이 최근에 나타나는 게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없어져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과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경쟁이라는 거에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경쟁에 대해 가지고 더 우리가 많은 모습을 보이냐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프로그램들을 생각을 해보죠, 그렇죠? 슈퍼스타 K, 프로듀스 101, 이런 프로그램 보면은 이 오디션 프로그램인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긴 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특히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이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던 나라죠. 오디션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오디션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경쟁인 것이에요. 경쟁 그 자체,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경합을 벌이고 경쟁을 벌이는 거, 그거 자체를 우리는 예능이라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우리는 경쟁에 대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주축을 이뤘던 사람이 누구냐? 이 두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기여를 했던 사람이 바로 첫 번째가 이분입니다. 바로 안준영 PD님이시고요. 나머지 한 분이 바로 김용범 CP입니다. 이 김용범 CP, 이분이 누구의 동생이냐면 바로 이 김용민, 이분의 동생분이십니다. 이 두 분이 이제 주축이 돼가지고 슈퍼스타 K, 프로듀스 101, 이 프로그램이 완전히 그냥 대박을 쳤었죠. 그렇죠? 이거 뭔 프로그램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이 대박을 완전히 쳤었습니다. 그래서 엠넷을 거의 먹여 살린다, 이 PD와 지금 이 CP 두 명에서 엠넷을 먹여 살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성공을 거뒀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이번에 한자리에 모이셨어요. 자, 이렇게 이제 한자리에 모여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손을 지금 보게 되면 별로 좋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인지를 살펴보니까 이 두 분이 프로듀스 101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을 수사해온 경찰은 제작사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제작진과 특정 기획사가 순위 조작에 공모를 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를 보니까 이 지금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문자를 보내가지고 등수가 매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등부터 몇 등까지가 이제 실제로 연예계에 데뷔를 하고 이런 식의 이제 컨셉이었던 것인데, 시청자들이 유료로
문자 보내는데 돈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냥 뭐 1원 뭐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뭐 100원, 뭐 몇십 원 이렇게 이제 들 텐데 그 정도 돈을 이제 지불해가지고 문자를 보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저 가수를 위해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저 후보자를 위해서 투표를 했는데 그 투표 결과를 조작을 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기획사랑 이제 짜가지고 원래는 1등이 이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인데 기획사랑 짜가지고 이 기획사에서 밀고자 하는 이 사람을 1등으로 올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작을 했다라는 정황이 밝혀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전황이 아니라 안준영 PD가 인정한 조작은 시즌 3와 시즌 4 두 가지 시즌에 대해서는 조작했다는 걸 인정을 했지만 시즌 1과 시즌 2에 대해서는 조작을 안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조작을 했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가지고 증거를 인멸했다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저 PD님과 CP 두 분의 이제 모습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간단한 것이에요. 야, 정말로 저렇게 엠넷에서 인정받고 정말로 이제 명 PD다, 명 CP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승승장구를 했던 사람들조차도 결국에는 욕심 때문에 저렇게 추락하게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생각에다 한 가지 생각을 좀 더 보태고 싶어요. 우리가 저 두 분에 대해서 내려야 되는 생각은 간단한 것이에요. 자기도 인정을 했잖아요. 조작을 했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 가지고 죄값을 받겠죠. 엔드 오브 스토리입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저 오디션 프로그램을 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디션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경쟁 그 자체입니다. 경쟁. 누군가는 붙고 누군가는 떨어진다는 거. 아주 치열한 경쟁 그 자체가 오디션 프로그램의 본질이에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지금 경쟁하고 있다는 거. 아니 101명이 나왔으면 101명이 다 데뷔를 해야지 왜 101명이 경쟁을 해가지고 한두 몇 명이 이제 데뷔를 하냐.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이라고 제시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101명이 후보자로 나왔다라고 하면 101명이 다 데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101명 가운데서 경쟁을 해가지고 소수의 몇 사람만이 데뷔를 해야 되겠다라고 데뷔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왜 도대체 우리는 교육에 있어서 같은 경우는 모든 101명이 다 똑같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까요? 그리고 101명이 다 똑같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공교육 정상화다라는 이름 속에서 101명이 다 똑같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왜 주장을 할까요? 문제점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과학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고 또 누군가는 예술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또 누군가는 언어적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이에 맞춰 가지고 나는 과학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과학고에 가가지고 전문적으로 과학을 배우겠다. 나는 언어적인 감각을 타고난 사람이니까 외고에 가가지고 외국어를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나는 예술적인 감각을 타고난 사람이니까 예고에 가가지고 예술을 더 공부를 하겠다. 나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전문적인 기술을 익혀야 되겠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이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차이대로 그 차이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겠다라고 선택을 한다라는 거 그것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겠죠. 101명이 오디션이 나와가지고 101명이 아무도 경쟁하지 않고 101명 다 데뷔를 한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왜 우리는 공부에 대해서는 경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공부에서는 경쟁이 없어야 된다? 그럼 뭐에는 경쟁이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회사에서는 경쟁이 없어야 됩니까? 일상생활에서는 경쟁이 없어야 됩니까? 장사를 할 때는 경쟁이 없어야 됩니까? 뭐에는 경쟁이 있어야 되고 뭐에는 경쟁이 없어야 될까요? 그 기준은 누가 내릴 수 있을까요? 아무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경쟁 그 자체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분은 제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왜 도대체 학생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이에 맞춰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본성적인 차이에 맞춰서 탁월한 내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그 천성에 맞춰가지고 내가 원하는 교육을 왜 받으면 안 되는 것인지 왜 공교육 정상화라고 하는 미명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같은 교육을 받는 것이 좋다라는 것인지 저는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